이번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주제를 바꿔봅니다. 얼마나 많은 녹취록이 있는 건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2013년 4월 17일의 통화 녹취록인데 한 2년 후에 화천대유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그 전의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얘기를 하는 녹취록인데 남욱 변호사가 제3자에게 들었다면서 얘기를 언급합니다. 제3자가 시장님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달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했었는지 김은혜 의원은 실제로 녹취록에 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실제 없는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야당 측에서 확보했는 정영학 녹취록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현재 지난번 대선 후보자 토론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에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한테 어떤 누군가 그건 제3자라고 돼 있어서 네. 누군가 특정이 되진 않습니다만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고 그 시장님은 사실 딱 특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시장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자기들이 계획하는 부당한 일들을 시장님을 어떤 지렛대를 통해서 설득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또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어떤 1,000억만 있으면 돼 하는 얘기가 분명히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어가 어딨냐? 그렇게 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올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맥락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것인지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맥락을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3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일 것이고 거기에서 유동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과정에서 지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인 그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결국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세력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녹취록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남욱 변호사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신빙성도 제기하고요. 오히려 이 부분을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익환수를 위해서 애썼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일단 사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녹취록이 이제 김은혜 의원이 공개하셨던 녹취록이 지금 뉴스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서 물론 그것이 정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개한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제3자로부터 남욱 변호사가 들은 얘기를 정영학 회계사한테 옮기는 건데 이 제3자가 또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다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전전해서 옮기는 셈이고요. 여기에 이제 했던 것처럼 시장님도 나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에서는 주어가 있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누가 했다는 말인지 좀 불분명한 게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9월 14일 날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막 이슈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대장동에서 5,500억 자기가 이제 수익을 공공 환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별 사업 이게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1,000억을 더 회수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결국 920억 정도 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 조건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주장은 이미 그때 1,000억 정도를 더 나올 것 같으니까 1,000억 정도를 더 공공환수를 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해라 하는 걸 당시에 이미 밝혔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이 시장이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 전혀 이제 뒤늦게 변명을 한다거나 전혀 근거가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왜 수사를 안 하죠?
수사를 해야죠.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른바 정영학 그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 근처 그 인근에 있었던 뭐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사실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입수를 해서 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좀 전에 그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좀 전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00억 원이 추가로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1,000억 원만 있으면 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이 상당히 다른 것이죠.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검찰은 그 모든 내용을 정영학 변호사, 정영학 그 회계사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정권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 부분이 특검을 하든 뭐든 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네, 녹취록까지 다 검찰이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수사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인데 또 검찰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녹취록 관련된 또 다른 논란되고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확보했다는 그 녹취록입니다. 여기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재선 돕기 위해서 대장동 관계자들이 노력한 정황이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시죠. 이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것도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얘기한 내용, 그걸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씨가 시장님의 재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하자. 죽을 때까지 너 나 이제 한 몸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외에도 이제 유동규 씨가 여러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그 시점이 2013년 4월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제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으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내용이 검찰 진술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좀 복잡하고 저희가 퍼즐을 좀 맞추는 좀 기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이런 얘기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14년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후에서 3억 원가량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알려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지방선거 당시 2014년 지방선거에 쓰였던 거 아닐까 하고 추정한다고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이제 2월 28일자 기사를 중심으로 좀 다시 한번 구성을 하면요. 작년 11월에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파트 분양업자인 이 씨가 2014년 15년경에 뭐 43억 원을 자기가 이제 제공했다라는 그런 전에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중 12억 원이 김만배 씨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말로는 김만배 씨가 그 12억 중에 3억 6천만 원을 유동규 씨에게 줬다고 들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딱 자기가 한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가 추측하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유 씨가 3억 6천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기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본인의 추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했다는 거는 유동규 씨가 3억 6천만 원을 어디로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 김만배 씨가 줬다고 하더라 정도까지만 사실은 이제 전에서 들은 얘기고 나머지는 남욱 변호사의 전적인 추측인 문제라서 이 부분도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었다 추정도 많고요. 들었다 추정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나와야지 마지막 해석도 이제 예스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까지는 다리를 너무 많이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요즘 녹취록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한 조각도 나오고 저기서 한 조각도 나오고 그걸 막 맞추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한쪽에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법정 토론회 때도
각 후보들이 나한테 유리한 조각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언론에서 나올까, 야당에서 나올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마치 검찰이 뭔가 이렇게 흘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정민영 변호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여갑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나 그 어떤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 취재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야당과 그 언론 취재 활동의 증거로 다 나와 있는 것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정여각 회계사의 그 녹취록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리한 부분만 떼서 그분이 누구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전에 지금 그 김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던 그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3억 6천만 원 정도를 건넸고 그 돈이 이른바 정치자금으로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추측을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을 지급했던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4년 6월 전후로 해서 지방선거 예. 전후였고 나아가 이 그 유동규가 남욱 그 변호사한테 그 당시에 시장님 재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조율을 해보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고 너나 나나 죽을 때까지 이제 한 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는 결국 시장님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가서 선거운동하면서 기호 1번이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가진 정치 자금을 만들어서 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추측이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측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2021년 10월 10일 날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지금 그 대선 후보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조금 더 일찍 왔다고 하면은 후보가 바뀌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언론에 미리 얘기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론이 바뀌었을 것 같더라. 이 정도의 어떤 의혹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수사에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결국 그 검찰 수사도 안 하고 결국 그 민주당은 특검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선거 있는 이후에 특검이든 뭐든 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국민의힘도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건 얘기를 또 저희가 이어가자면 국민의힘이 어제요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리고 김은혜 의원까지 나와서요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했다면서 대장동 관련된 서류들을 여러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히 입수했다고 하는데 이 경위가 정말 우연일까 하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검찰에서는 이거 다 재판에 낸 자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재판에 내는 자료가 왜 배수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제때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거기에서 그 배수구 근처에서 발견됐겠습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그 불거졌을 때에 검찰은 이 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미뤘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미뤘다가 나중에 했을 때도 비서실장과 시장 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던 도중에 결국 그 정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관련되는 그 실무자한테 가서 당시에 있었던 서류도 다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그 내용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본 사람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빨리 압수수색하거나 그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일부 담겨 있는 것이 결국 지금 압수수색을 통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돼서 그것이 검찰로 간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국민의힘으로 해서 들어가서 원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지금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사실 공문서라고 하면은 하나하나가 절차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결재 받는 난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당시 성남시장 서명 날인만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 정민영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보했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 없고 직보하는 적도 없다고 했는 이재명 후보의 말이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그런 지금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3자로서 이 부분을
검찰에서 추가로 증거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소된 범죄에 플러스 알파로서 입증하는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금 아직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대장동의 몸통이 누군지 밝힐 수 있는 그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있는 한 12일 되지 않는 선거전에서 하나의 또 뇌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녹취록도 뜨겁고 이제 문건도 뜨거운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요. 녹취록 그리고 녹취록을 이제 과연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그 녹취록에는 과장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어떤 건 허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실인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연령 비연령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아까 이제 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제 관련 사건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모두 공개됐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뭐 문제가 있다면 이미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발췌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현재 지금 선거나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고 뭔가 좀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런 게 있었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확실하게 모를 어느 쪽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뒷받침되는 게 있었으면 이미 공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기는 녹취록 자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이 지금 녹취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치적인 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반영된 변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